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의 전설인 워렌 버핏과 최근의 주주총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r. Buffett and Mr. Munger. Hi, my Hi. name is Daphne. I'm 13 years old, and this is my sixth annual Berkshire Hathaway shareholders meeting. 202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열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주주총회에 여섯 번째 참석한다는 13살 소녀 데프니였는데요. 저는 이 주총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작은 소녀가요, 정말 당찬 질문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자, 이 사람들을 정말 놀라게 한 거죠.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미국의 국가 부채는 31조 달러, 미국의 GDP의 125%입니다. 그동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고 하면서도 수조 달러를 찍어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달러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미래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이 되면 복구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환하게 웃으면서요. 자,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갑자기 당황합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하죠. 그래서 거기 있을 게 아니고 여기 앞으로 와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함께 웃었는데요. 자, 일반적인 뭐 이야기로 그 대답을 합니다. 기타 통화 사용 비율이 증가해도 어차피 미국 달러는 기축 통화 지위를 잃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3살 소녀 데프니 양도 너무 귀여웠고요. 거기에 맞장구 치는 워렌 버핏도 재치가 있고 이런 분위기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에 둘러싸여서 거대한 공연장과도 같은 이 주주총회였는데요. 정말 볼 때마다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투자 문화가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한 번도 부자가 될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부자가 될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코카콜라와 아이스크림을 즐겨서 이제 먹고 들고 다니죠. 아주 즐거운 92세의 투자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2023년 5월 6일 이 버핏의 고향인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렸습니다. 고향 오마하에서는 워렌 버핏을 가리켜서 이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르죠.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고도 이 자기 고향인 작은 도시 오마하에 와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이 젊은 시절에 일찍이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을 깨닫고 더 이상 뉴욕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온 말 그대로 이제 괴짜 투자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과 세계 주식 시장을 흔드는 살아있는 투자 역사가 됐죠. 워렌 버핏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구석구석 그의 삶과 투자 철학을 살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거인을 살펴볼까 합니다. 1930년 8월 30일 네브라스카주의 작은 도시인 오마하에서 미래 투자의 거인이 될 총명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바로 워렌 버핏이었죠. 아버지는 하워드 호만 버핏입니다. 증권 중개인을 했었고요. 이 공화당 하원 의원을 지낸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레일리 버핏은 이 남편처럼 수학에 이제 뛰어났다고 해요.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의 성공은 어쩌면 숫자에 밝은 그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유년 시절에 워렌 버핏은 아버지 사무실을 자주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사무실 아래층에 이 주식 중개 회사 객장이 있었는데 늘 거기 찾아가서 즐겼다고 합니다. 증권 시세를 보면서 이제 도표를 작성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 심부름으로 서류 정리를 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요. 워렌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소문난 독서광이었죠. 지금도 하루에 거의 6시간 이상 그 조용한 사무실에서 신문과 책을 집중해서 본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어린 시절 하루 종일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뭐 쫓겨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글자와 숫자에 친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삼촌이 세계 영감이라는 책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는 이 책을 보고 이 워렌 버핏이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0년 당시 오마하 인구가 21만 4,006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11살 때 차트를 보고 시티 서비스 우선주를 사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주식이 38달러에 사서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마음을 좀 조급하게 먹었겠죠. 처음 이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주가가 이제 폭락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40달러로 올라오니까 곧장 팔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주식이 나중에 200달러가 넘어가는 것을 보고 아, 주식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평생의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말 워렌 버핏은 찰리 로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80년 동안의 주식 투자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그 아주 생생한 인터뷰였습니다. 자, 정말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 제가 올려드린 영상 정말 많이 봐주셨는데요. 이 워렌 버핏도 처음 8년 동안 이 주가와 주식 시장을 예측하려고 했었다고 하죠. 기술적 분석에 관한 책도 사서 보고 차트도 그려보고 하면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환희에 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빠져드는 거죠. 자, 그런데 19살이 되던 해에 이 생각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고 아, 내가 그동안 투자를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아, 주가가 아니라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지 않고 기업을 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투자 철학이 바뀐 후로는 주가에 더 이상 이제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가나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지만 투자하는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기업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된 생각으로 주식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사람들이 전체 투자자의 90%나 된다고 했는데요. 이 정말 엄청나죠. 주식을 사자마자 주가가 오르기를 바란다면은 아마도 이 90%에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과거와 같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럼 이제 주식으로 돈 벌기는 다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절망할 뻔했죠. 자, 그런데 뒤에 또 희망의 말을 덧붙였어요. 아, 주식시장에는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워렌 버핏이 말한 그 90%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늘 존재하기 마련이고 우리가 그 희귀한 10%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투자가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 주식을 사자마자 주가가 올라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좋은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때 이 용기를 내서 매수할 수 있어야 하죠.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니까요. 워렌 버핏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인생 자체가 성공적인 투자가 됐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투자 철학을 평생토록 충실하게 지켜온 것이기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겠죠. 1964년에 1달러를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해서 잘 묶여뒀다면은 2020년에는 27,373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같은 기간에 S&P 500는 고작 그 198달러가 되었는데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56년 투자한 투자가에게 1달러를 27,373달러로 불려줬고요. 같은 기간 지수 투자자에게는 138배의 실적을 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오래 투자한 사람 거의 없겠죠. 우리는 누구나 빠르게 이제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99%의 잘못된 투자가가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닫습니다. 욕심이 너무 크면은 오히려 큰 실패를 맛보게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이 워렌 버핏의 평생 투자를 항상 내 투자의 골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 하면은 떠오르는 기업이 두 가지가 있죠. 이 코카콜라하고 애플입니다. 이 코카콜라는 해자를 가진 기업이라고 하면서 하루 5잔의 콜라를 마실 정도로 콜라 애호가인데요. 그래도 90이 넘은 나이까지 건강한 것을 보면은
이 건강의 비결은 건강한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경제적 자유도 있지만 이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신적인 만족과 이 삶의 안정감도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경제적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오랫동안 워렌 버핏을 보면서 경제적 자유가 주는 만족감과 삶의 안정감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생은 짧고 우리의 삶도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껴 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즐겁고 행복한 기분과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 자체가 이제 성공한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위해서 이 건강한 투자를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워렌 버핏은 2023년 2월 기준으로 세계 부자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정말 부자죠. 이 사실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이 자산의 대부분은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으로 약 16%를 보유하고 있고요. 오늘날 워렌 버핏을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준 기업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부자로 만들어준 기업이 바로 애플이죠. 이 버핏의 주식 사랑 1위는 이 코카콜라에서 애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주가 폭락 시기에도 계속해서 애플 주식을 샀으니까 이쯤 되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지주회사가 아닌가 할 정도인데요.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 최근 포트폴리오를 보면 애플이 38.9%니까 거의 40%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2%, 쉐브론이 9.8%, 코카콜라가 8.5% 순서로 줄을 서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이 4위까지 내려갔네요. 이 버핏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2016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2016년 처음으로 애플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버핏의 애플 매수를 두고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었는데요. IBM 이후 기술주는 쳐다보지도 않던 버핏이 웬일이냐 하며 연일 이제 뉴스에서 떠들어댔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버핏이 애플을 매수한 시기에 애플은 아주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시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13년 만에 첫 분기 실적 감소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주가가 30%나 곤두박질 치던 시기였는데요. 사람들이 모두 이 애플의 성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주식을 팔기에 바빴죠. 자, 버핏의 첫 애플 매수가 바로 이 시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겁이 나서 주식을 사기가 꺼려질 텐데요. 주가가 폭락한 틈을 타서 워렌 버핏은 애플 주식 980만 주, 무려 1 빌리언 달러 가량의 애플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자, 기술회사 주식 매수로는 2011년 IBM 이후 두 번째였는데요. 애플 주주라면 다 아시겠지만 애플 투자로는 상당히 늦은 때였습니다. 지금 와서 그래프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하락이었는데요. 보시면 여기쯤에 이제 위치해 있죠. 그래서 약 한 24달러 정도 수준이 되고 지금은 여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0% 폭락할 때는요, 정말 이제 무서웠습니다. 13년 만에 첫 분기 실적 하락이라는 뉴스가 미디어들을 도배하기 시작했고요. 장기 투자하던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이때 주식을 거의 다 내던졌죠. 이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제 애플의 성장 끝났다 이렇게 외쳤는데 버핏은 거꾸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주식을 모두 사들이기 시작했죠. 7년이 지난 지금 애플의 주가는 그때의 약 7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생각나죠. 바로 피터 린치인데요. 워렌 버핏이 하루는 피터 린치에게 전화를 걸어서 린치가 쓴 책에 있는 문장을 써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격언이었는데요.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도 투자를 하면서 늘 이 문장을 계속해서 떠올리는데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꽃인지 잡초인지를 구분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이 단타의 유혹은 너무나 강해가지고요. 이 돈을 벌려면 잠시 잡초를 선택해도 될 것만 같은데요. 이 잡초가 잡초인지 알고 그랬다면은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이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이 정말 꽃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큰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꽃과 잡초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피터 린치가 강연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지적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피터 린치는 꽃과 잡초를 구분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르기 힘들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피터 린치 자신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피터 린치의 가장 유명한 강연 중에 하나인 1997년 9월 3일 투자 컨퍼런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월마트와 필립 모리스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월마트가 상장한 후에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식을 샀어도 3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월마트가 상장한 후에 이 10년 동안이나 월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도 주식을 살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월마트가 그 성장을 계속해서 주가가 오른 후에 이제 주가는 다 올랐어 라고 하면서 주식을 사도 되냐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월마트가 상장하고 10년 동안 주식이 많이 올랐어도 그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해도 3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시기가 매수의 적기였다는 거죠. 피터 린치의 분석은 아주 탁월했는데요. 월마트는 주식시장 상장 후 10년 동안 미국 전역의 15% 지역에만 진출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아직 충분했던 거죠. 15%에서 20%, 20%에서 25% 많이 진출할 거란 생각을 왜 못하냐는 것이 피터 린치의 생각이었고요. 월마트는 그 이후에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1997년 9월 무렵에 약 19달러였던 주가는 지금 153달러가 되었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 필립 모리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필립 모리스는 1951년에 주당 12센트의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10년 후인 1961년에 필립 모리스 주가는 60센트가 되어서 5배가 오르게 되었죠. 이때 사람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더 오르기 힘들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비관적인 뉴스도 많았다고 해요. 이 말보로 인기도 식고 현금도 이제 바닥났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떠돌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재무제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주주들이 역시 주식을 팔아치웠다고 해요. 자, 1951년 주식 분할로 5배가 올랐으니 주가가 더 오르기는 힘들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자, 그런데 이미 5배가 오른 이후에도 주가는 그 이후에 100배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피터 린치는 평생 이 교훈을 명심했다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2016년에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매수할 때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2016년 1분기에 애플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실적이 하락하자 애플의 성장은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던진 주식을 워렌 버핏은 매수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주가가 7배가 상승하면서 워렌 버핏을 세계적인 부자 대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애플은 워렌 버핏의 최애 주식이 되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도 4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피터 린치의 월마트나 필립 모리스 그리고 워렌 버핏의 애플을 보게 되면 기업 투자에 있어서 성장성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러한 정석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평생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자산의 90%가 65세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면서 큰 스노우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죠. 투자의 거인 워렌 버핏과 주주총회에 벌써 6번째 참석하는 13살의 소녀가 함께하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는요,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투자의 거인 워렌 버핏이 남긴 평생 격언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투자자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나 자신을 발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분산 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투자자에게만 맞는 투자 방법이다.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가 회사를 사야 하는 가장 좋은 때다. 시장이 10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을 때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주식만 사라. 주가 변동을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보라.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이용해서 이익을 내라.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방주를 짓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넘지도 못할 7피트 장대를 넘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는 내가 쉽게 넘을 수 있는 1피트 장대를 주위에서 찾아본다. 훌륭한 가격에 적당한 회사를 사는 것보다 적당한 가격에 훌륭한 회사를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라.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너무 많은 일을 잘못하지 않는 한 인생에서 몇 가지 일만 올바르게 하면 된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과 2023년 주주총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